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천의 첫 단추를 끼면서부터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학진 전 의원입니다. 이 이재명 측근입니다. 친이재명입니다. 이 문학진 전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이 불출마를 종용을 하면서 이게 지금 지난 보름 동안 진행이 된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다가 어제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이 문학진을 불출마시키려고 한 이 이재명의 행태,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이 문학진을 불출마시키려고 한 이 갈등, 이 내용부터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입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이 문학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형님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했더라. 지금 문학진이 경기도 광주 을에 공천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을에는 4명이 뛰고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당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형님이 꼴찌를 했더라. 형님이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형님은 이번에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진이 이재명과 친하기도 하고 이게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달라는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후보 적합도 조사 이 결과를 문학진이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4명이 광주을에서 4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안태준입니다. 안태준이 31%를 받았습니다. 안태준은 이재명의 특별 보좌역입니다. 그 다음 신동헌, 박덕동 각 11%입니다. 그 다음 이 문학진이 10%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 적합도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의 특별 보좌역인 안태준이 31%, 신동헌과 박덕동 11%입니다. 뭐 경기도의원, 경기 광주시장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문학진이 10%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이 공천에 있어서 단수 공천, 그러니까 공천은 크게 봐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 경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20%포인트 차이가 나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안태준 31%와 2위 그룹인 신동훈, 박덕동 11%입니다. 정확하게 2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 차이가 나게 이 문학진이 10%가 되는, 이래서 이게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 문학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엊그제부터 문학진이 이 후보 적합도 조사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자신도 문학진도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신동헌, 박덕동 모두 경기도 광주시장을 지냈고 경기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바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치 신인에 가까운 안태준, 이재명의 특별 보좌역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20%포인트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너무나 절묘하다. 이게 조작한 게 아니냐. 자신들도 지금 다 여론조사를 돌려보거든요. 지역구에서. 자신들이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태준에게 단수 공천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작한 것은 이 문학진의 주장입니다. 이재명의 그 당대표실 비서실을 비롯해서 경기도 팀입니다. 소위 경기도 팀,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 정진상은 보석으로 나와 있고 김용은 구속이 됐습니다. 뭐 등등 비롯해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비서 그룹들입니다. 측근 그룹들. 이 그룹들이 나서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소위 비선 개입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되지 않고 비선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제 민주당의 상임 고문들입니다. 권노갑, 또 정대철 헌정회장, 뭐 소위 민주당의 원로 인사들입니다.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을 비롯해서 강창일 등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상황이 심히 우려돼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재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그래서 이게 우려되고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 문학진 불출마, 이 사태입니다. 이 사태를 가지고 어제까지 불거진 것을 보면 이게 심각하기 짝이 없고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재명의 비선 조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위 경기도 팀입니다. 여의도에서는 뭐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될 때부터 정진상, 김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팀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으면서도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팀이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시작하자마자 첫 단추부터 문학진에 대해서 형님이 꼴찌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불출마를 종용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비선 조직 개입 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어느 당이든지 공천 과정에서 비선 조직 개입이 나오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 이 사태가 심각한 건 두 번째입니다. 어제 이 권노갑이나 정대철, 이강철 이런 당의 원로들이 이렇게 공천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공동 입장문을 내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비선 조직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크게 보면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DJ계, 옛날 동교동계입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문재인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이재명 파들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낙연, 지금 신당을 하고 있는 이낙연은 DJ계입니다. 이 갈등이 오래된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입니다. 이게 잠복 케이스던 것이죠. 이재명이 이 계파 갈등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이해찬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이재명과 문재인까지 지금 소위 DJ계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주도권 다툼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학진 문제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권노갑이나 정대철이 나선 것은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통 민주당을 놓고 이 주류가 이재명이 되느냐 아니면 이낙연이 되느냐, 이 싸움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은 기다리고 있죠. 자기가 정통이다. 자기 쪽으로 모두 힘을 실어달라. DJ계가, 동교동계가 이제 모두 이낙연 쪽으로 힘을 싣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 계기를 문학진 사태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다른 계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노무현계입니다. 이건 임종석입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임종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재인계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파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민주당이 공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이 지금 직접 나서서 인재근을 비롯해서 여러 명에게, 후배들에게 길을 틔워주자, 불출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선 후보까지도 지냈고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좀 발휘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큰 잡음 없이 해보겠다. 대신 민주당은 이 개딸당, 자신의 당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여기 안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겠다. 이번 공천에서 엄청난 규모의 학살 공천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직접 나서면 이 어떤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학진 사태에서 드러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앞으로 이재명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공천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까지 반발하고 있고,
인재근도 반발하고 있고 문학진 반발하고 있고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송영길까지 감옥에 간 사람, 감옥에 갈 사람 모두 나서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을 쪼개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낙연까지. 그러면서 뭐 국회가 이 피의자들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냐, 이런 일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재명 때문이 아니냐, 이 이재명 모델, 방탄 모델입니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완전히 학살 공천을 해서 개딸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불거질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겠다. 지금 문학진 사태에서 터졌는데 임종석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임종석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계도 곧 반발하게 될 거고, 임종석을 비롯한 친문계를 많이 쳐내게 되면 이제 권노갑을 비롯해서 정대철 이런 원로들, DJ계도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낙연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부분이다. 지금 민주당이 쪼개지면 20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훨씬 규모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낙연 쪽으로 만약에 40~50명의 현역 의원들이 쏠리게 된다면 이건 지금 민주당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희미해집니다. 호남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의 강도로 학살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설프게 이 불출마 종용을 하고 문학진 처리를 해야 되고 임종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오게 될 거다. 지금 문학진이 바로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학진은 이재명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도 문학진이 곧바로 이 친위 부대가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 팀이 움직이고 있다. 비선 조직입니다. 공천에서 비선 조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을 보시면 뭐 이번에 어제 단수 공천을 하는 25곳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용산 출신도 없고 한동훈 측근도 없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조심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비선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뭐 개인적인 친분 절대 나올 이유가 없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김성태 문제에서 보았듯이 이런 공천 과정에서 후유증이 발생을 하면 뭐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안 나설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략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후유증을 수습하는데 마지막으로는 당대표가 나서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김성태에 대해서도 그 공을 인정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낸 그 공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성태가 백의종군하겠다 승복을 한 것이죠. 그 부분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 이재명이 이번 민주당 공천을 놓고 첫 단추부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비선 조직이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이 치명상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